네, 이번에는 물과 관련된 피해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습해입니다. 우리가 습하면 굉장히 꿉꿉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습해의 원인부터 보고 갈게요. 저습한 논에서 담리작의 맨유나 아니면은 침수지대의 채소 이렇게 재배하실 때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양이 과습 상태가 되어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부패하여가지고 지상부가 황화하거나 오히려 이제 수분을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수분을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증상의 원인이 습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습한 게 사실 우리가 교실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 화분 키우실 때 왜 작물이 죽지? 우리가 물을 줬는데도 왜 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을 많이 줘서 죽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습해 발생되는 기구 먼저 보시면 과습하게 되면요. 토양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호흡을 못해요. 뿌리가 호흡해요? 그럼요. 식물체 전체 부위가 다 호흡합니다. 그리고 습하기 때문에 또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가 되고요.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또 환원성, 메탄가스, 질소가스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호흡을 저해시킵니다. 또 유해염 환원성 철, 망간, 황화수소 등이 생성되고요. 전염병도 많아집니다. 자, 이것도 대책이요. 내습성, 이 습기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내습성 작물의 특징을 보시면 경엽, 이 줄기와 잎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우수하거나 뿌리 조직이 약간 목화, 약간 경질화되어서 유해 물질이 뿌리로 들어오는 걸 막거나 또 근개가 얇게 발달되어서 습하더라도 이렇게 뿌리가 위쪽으로 나와서 호흡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내습성 작물에 따른 구분. 이 미나리, 연 너무나 당연하게 물에서도 강한 작물이다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양상추, 양배추도 물을 좀 많이 주셔서 키우는 작물들이고요. 자, 오히려 반대로 메밀과 양파 이런 것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해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습해 대처 방법은요. 이제 배수. 물이 이제 많아서 생기는 피해니까 배수를 하셔야 되고 토양 계량제와 또 시비 조절, 미생 유기물 주시면 안 됩니다. 황산금 비료 주셔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토양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습해보다 더 심한 물에 의한 피해가 수해입니다. 장마,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관수의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자, 물의 온도에 의해서 이 온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큽니다. 흙탕물이 더 피해 크고요. 머물러 있는 물이 더 커요. 자, 청고와 적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고, 푸를 청, 그리고 적고 이렇게 붉은 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탁하거나 정체되거나 수온이 높아질 때에 전분단, 유기산 등의 양분이 급격하게 소모되면서 죽을 때 잎이 파랗게 완전 파란 건 아니고요. 그냥 푸른색의 그런 계열을 나타내서 띄면서 이제 죽어가는 현상이 청고입니다. 자, 다르게 맑은 물이거나 흐르는 물, 수온이 안 높을 때, 이럴 때 천천히 이제 소모되면서 젓갈색을 띠는 경우가 적고예요. 자, 그 다음에 설해, 눈에 의한 피해를 좀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설해가 그렇게 피해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단기간에 많이 이제 눈이 내릴 때 이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조금 듬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하우스가 무너져서 이제 피해가 내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럼 이런 대책을 보시면은 목초에 의한 초지화 지형을 조성하거나 초생재배를 통해서 풀을 키워서 수해를 방지하거나 단구식,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구를 구축해서 겉면에 축대를 쌓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고 대생재배, 경사지 작물을 재배할 때 등고선을 일정 간격, 이게 키포인트 단어예요.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또 등고선 경작에 따라서 이 경사 각도가 5도씨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피복,
그리고 작부체계, 산림조성 등 전체적인 이 수해 대책이 우리가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기준으로 수해 대책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거에서 다시 물이 부족한 거. 특히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피해 굉장히 많죠? 자, 가뭄해, 한해라고 합니다. 자, 한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뭄해, 한해. 자, 그래서 여기 내한성이 아닌데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가뭄해, 한해. 이게 한자 표현도 같이 보시면 제일 좋은데 이 한해가 두 가지의 표현의 한자가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거나 추위가 일어나거나 이런 두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가뭄해. 먼저 자연 광우 및 관수가 부족해서 토양 수분이 적어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가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내건성, 내한성 이런 품종을 재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한자를 보시면 가뭄의 피해, 이 한 해의 그 한자는 이런 식의 한자, 가물 한, 해한, 해할 해, 요 한자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추위, 추운 지방에서 추위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요 한해는 요 한자를 씁니다. 차란, 한, 해할 해, 요 한자가 한글 표현은 한 해, 한 해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물을 때는 한자까지 같이 동시에 표기해 주시면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작물이 건조에 견디는 성질, 이 내건성을 집중하실 때 내건성, 건조에 강하다. 어떤 작물일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시는 거는 사막에서 키울 때 좀 좋은 작물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표면적 그리고 채적, 비가 왜소하고 잎이 작고 뿌리가 깊고 왜냐하면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잘 찾을 수 있게 뿌리가 발달돼야겠죠. 그리고 잎 조직이 치밀하고 표피가 각피가 발달되고 그리고 기공이 작거나 그 저수 능력,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크고 다육화, 육질화되는 경향이 크고요. 기동세포가 발달되어서 탈수되면 잎이 쭉 말리는 특징들이 이 내건성이 강한 그런 형태적 특징을 가진 작물의 모습입니다. 세포적으로 특징은요. 세포 전체가 작고 원형질의 변형들이 좀 적고요. 수분 보유력이 강하고 점성이 높고 이거 점성 아까 들어봤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추위에 강한 성질을 가진 품종의 특징들을 보시면 점성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내건성이 강한 품종은 점성이 높아야 되고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 보유력이 강해야 되고요. 탈수될 때 원형질의 음직이 덜해야 됩니다. 탈수돼도 강한 거죠. 자, 그리고 원형질막의 수분 요소 글리세린 등의 투과성이 커야 되는 특징들이 자, 내건성이 강한 그런 품종들의 세포적 형태적 특징들입니다. 이거 한 번에 볼 때 다 못 외워요. 전공자들도 힘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훨씬 더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특징들을 갖겠구나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가뭄 대책 보실게요. 가뭄면 당연히 물 주셔야 되죠. 관계, 관수.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내건성 품종 종자 선택, 토양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수분 증발 억제하게 피복해 주셔야 되고 중경 제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초를 너무 해줘도 토양 표면이 너무 깨끗하면은 바로 증발되기 때문에 토양이 수분을 가지고 있는 양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제초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재배 관리, 뿌린 꼴은 낮게, 좁게 재배해 주셔야 되고 맹류를 재배하실 때는 이 봄철에 다 밟아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농업인이신데 아버지께서도 이런 식의 이제 봄철에 밟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건답, 직파, 건답, 이 답이 논답자잖아요. 건조하게 이제 논을 키우면서 이렇게 직파, 바로 논에다가 파종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논에다가 벼재배 하실 때 생각하면 당연히 파종해가지고 그 모파 움직이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게 이제 이양하고 이렇게 논에다 재배하시는 거지, 실제로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직파 많이 하시고, 밭에다가, 벼를 재배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올 때는 건답 직파로 전환하고, 대파작물, 조, 기장, 매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황작물, 어려운 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연관하시면 좀 쉬우실까요? 그렇게 대파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경영 능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땅을 놀리지 않게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드라이 파밍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휴작기에 비가 올 때마다 비가 땅을 갈아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고 작기에는 토양을 잘 딱딱하게 진압해서 전체적인 토양에 물을 가두어두는 그 모관 상승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맹류 다밥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거. 자, 월동 중에 겨울철이죠. 토양도 동결하는데 지표면의 수분이 낮에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맹류처럼 뿌리가 얕은 작물은 이 건조한 피해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 다밥 밟아주어서 이렇게 맹류가 이 건조한 그런 시기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복 볼게요. 도복. 이 농업 용어라서 이 도복 자체 용어도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외우라고 할 때는 도둑이 치고 갔다. 그러면 어이구나 하고 쓰러진다. 이렇게 이제 재미없는 개그를 선사하기도 하는데 도복, 쓰러지는 걸 얘기합니다. 작물이 비바람, 태풍 등에 의해서 쓰러지는 게 도복입니다. 아이쿠나 하고 이제 몸을 한번 조금 쓰러뜨려 보세요. 그러시면 또 잘 외워져요. 이 공부라는 거는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공부할 때 재밌어야 돼요. 이게 공부하다가 욕이 나온다 하실 때 가끔씩 그 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웃으면서 약간 강제적으로 웃어도 이게 호르몬이, 긍정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도둑이 툭 치고 갔을 때 아야 아이구나 하고 이제 쓰러지는 그런 과정들 필요하고요. 실제로 도둑을 만나신다고 하면 절대 잡으셔야겠죠, 여러분? 자, 도복에 관여하는 요인입니다. 먼저 기상 환경은 강한 바람과 태풍, 토양 환경에서는 비료가 너무너무 과다한 거예요. 특히 질소 비료. 또 과습한 토양일 때도 지지 능력이 떨어지겠죠. 재배할 때 밀식과 통풍이 불량하고 추가적으로 비료를 너무너무 많이 주시면 작물이 뚱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쓰러지겠죠. 유전적으로는 키가 너무 큰 품종이거나 뿌리가 자체적으로 활력이 좀 약한 품종들이 잘 쓰러져요. 자, 특히 이제 도복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수바라입니다. 수바라. 네, 수바라 사진을 보시면 좀 많이 징그러워요. 이렇게 벼가 수확하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 싹이 터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생육의 특징이 떨어지죠? 그쵸? 너무 징그럽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완전 너무 징그러웠어요. 자, 이렇게 벼 맹류가 수확 시기에 맞아서 비를 맞게 되면요. 도복, 쓰러지게 되죠. 쓰러지게 되면은 그 시기 때 이제 물을 만나면 젖은 상태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언빌리버블. 자, 우리가 발화하게 되는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나요? 수온, 산광, 수분, 온도, 산소, 광. 물론 벼는 광과 무관계 종자입니다. 수분이 일어나고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죠?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 보관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벼가 되는 거죠. 제일 큰 피해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도 내 도복성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고 시비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질소 과잉 금지, 추비 금지, 관련과 교산의 균형 시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토양의 배토와 다밥 등을 실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벼 품종의 내도복성. 도복의 강한 품종의 특징이 내도복성이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전적으로 이제 또 좋아야 되고 심는 간격도 이제 너무 밀식하면 안 되고 질소 시비량도 후반기 갈수록 줄이셔야겠죠. 수확 시기가 가장 제일 조금 먼 영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7번째, 풍해입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 연풍. 연풍은 좀 좋은 게 많아요. 연한, 살랑살랑 부는 바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요, 증산작용도 촉진하고, 양분 흡수를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병충해도 좀 경감시키면서 광합성 촉진하는 좋은 영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점은요, 잡초 시 병균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저온 바람이면 냉해를 유발합니다. 강한 바람은요, 당연하게 도복시키고 자체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백수 현상이 이제 제일 이슈인데요. 백수. 네, 기사 하나 보시면 서산 태풍으로 벼 백수 현상 심각. 이렇게 벼 아래 색깔이 굉장히 엄청나게 좀 하얗게 되고 있죠.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서산 지역의 벼 이삭이 하얗게 마른 현상이 백수 현상이다라고 2010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렇듯 벼 재배할 때 풍해에 의해 발생하는 게 백수 현상,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걸 대책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내풍성, 도복성 작물을 선택하셔야 되고, 이렇게 바람 많이 받는 시기 변경, 토양 관리, 토양과 직각으로 일항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지주대, 결속 장치, 그리고 칼륨 시비와 질소 과다 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부 환경으로는요, 방풍림, 방풍 울타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피해가 경감이 되겠죠. 여러분, 문제 꼼꼼하게 많이 푸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좋은 기운들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종자는 우리나라 육종 그리고 농업 분야의 근간입니다. 화이팅이에요.